서울이 출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0.5명이죠. 반면에 충남을 보십시오. 전남을 보세요. 그리고 대구를 보십시오. 남성 성비가 말도 안 되게 높죠. 그런데 저기에 어떤 도시들이 있나? 충남 당진, 전남 영광, 대구 달성군,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출산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 주변 도시들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출산율이 높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남자들의 직장이 매우 좋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여러분들, 국내혼을 선택하는데 왜 고민을 하십니까? 같은 나라, 같은 문화,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편하잖아. 근데 왜 그 사람들이랑 결혼하는데 두려움을 느끼시냐고요? 주변에 잘못된 사연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렇죠. 실제로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의 예시를 들어드릴 수는 없고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따로 뽑아와 봤습니다. 처음에는 연애 중간 단계입니다. 불나을 실체. 셀수 올렸는데 내 남친이 나한테 쪽지를 보냈네. 대화를 나눠보니 동네, 나이, 직장, 말투 못 빼박 내 남친이야. 솔로인 척 오지고요. 잘 봐. 이게 불나을 실체야. 남친 있는데 셀수 올리는 나나 여친 있는데 솔로인 척 하고 여자 만나려고 하는 그 남자나 진짜 나부터 쓰레기 천지다. 어차피 나도 딴 사람 만나려고 올렸고 너도 그런 거 같으니까 우리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라는 게시물인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게 뭔가 싶지 않습니까? 정신 이상한 사람 같잖아. 그런데 저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뭘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나이 좀 있는 저 성별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남자를 한 명만 염두에 두고 만나지 않습니다. 가능성을 항상 열어둔다는 거죠.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손자리가 들어온다. 그것도 봅니다. 왜? 사랑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 사람들은 결혼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 남자면 괜찮네. 이 남자랑 결혼해볼까? 라고 해서 결혼한다니까. 실화라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K를 시작하는 그 나라에 엄청나게 많으니까 우리가 결혼이 두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례들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많이 보고 있으니까. 저거는 연애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고요. 오래 사귀면은 끈끈한 정이라도 생긴다고요. 자, 여기 보십시오. 크리스마스에 800일 사귄 여친이랑 헤어질 예정임. 우리는 결혼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800일 된 30대 연인이 나는 대전이고 여자친구는 부산인데 내가 이번에 여유가 돼서 21일부터 26일까지 여자친구 집에서 보내게 되었어요. 한 3주 전에 결정돼. 근데 여자친구가 2주 전쯤에 자기 친구가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여친 집에서 와이파티하고 놀자고 해서 그러기로 했다고 통보를 함. 그걸 듣고 그렇게 해도 되냐 고 묻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 나보고 이브 저녁에 집을 비우라는 건가? 라고 물으니 여친이 15년 된 친구가 처음으로 이런 말을 꺼낸 거다. 이걸 너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냐? 저녁에 잠깐 나가 있으면 되잖아. 라고 대답했다는 거. 다음 날이면 모르겠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다. 이거 맞춰서 내가 대전에서 부산으로 오는 건데 양해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냅다 통보하고 나가 있으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쿨하게 받아들이냐. 심지어 우리는 장거리인데 나는 반대로 생각하면 충분히 넘어갈 문제인데 네가 너무 집착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자가 계속 남자한테 따지거든요. 근데 결국엔 여자친구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당일이 됐는데 갑자기 남자친구 보고 모텔 잡아놨으니 거기서 자라고 자기 친구랑 놀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넌 좀 맞아야 되겠다. 장거리 커플이잖아.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로 하잖아. 근데 남친을 모텔로 보낸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이럴 수 있다고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냥 적당히 직업이 좋았고 내 주변에 있는 남자들 중에 가장 괜찮았고 그래서 이 남자 정도면 결혼해도 되겠네. 하고 만난 거니까 저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른다고요? 친구 만나는지 다른 남자 만나는 건지 모른단 말입니다. 진짜 남자친구인지 아니면 두 번째 남자친구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직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몰라요?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야. 그리고 저분들은 그 나라의 그분들이야. 친구요. 그걸 믿어. 그리고 만약에 앞에 소개시켜드린 두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과 결혼했다면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런 취급을 받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욕한 거 미안하다고 외식하자는데 너무 우울해서 싫다고 끊었어요. 여기 분들한테는 푼돈이지만 애 아빠를 잘못 만나서 수입이 적어서 너무 크게 느껴지네요 라면서 남편이 화해하고 싶다면서 외식하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 기분이 안 좋아서 자기가 주식을 잘 못해서 주식이 떨어졌지만 남편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야 되겠다. 그리고 남편 탓하는데 웃기죠? 수입이 적은 남편 월급을 왜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월급이 적으면 나가서 일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가 일한다는 선택지는 아예 없는 거야. 남편만 일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남편이 돈 못 버는 것도 남편 탓이고 내가 주식을 못하는 것도 남편 탓이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편하게 사는 겁니다. 왜? 남편 탓만 하면 되니까. 정말 표독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래서 결혼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요 토축이 문제가 아니야. 토축도 무섭지만 저런 사람들이랑 가정을 이루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생지옥이지 않습니까? 인생 난이도 헬모드로 사는 거야. 안 그래도 이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젊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헬모드로 살고 있었는데 헬모드에 헬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왜? 결혼을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남자들이 정우선언에 눈을 뜬 거지 않습니까? 임신을 했는데 여자를 책임지지 않고 아이만 책임지면 된다고? 여자까지 책임을 안 져도 된다고? 이게 말이 돼? 라면서 열광했던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다른 이슈 때문에 묻혀서 조용하지만 그 전까지는 열광의 도가니였잖아요. 왜? 남자들에게 한
한 가지의 선택지가 더 생겼으니까. 보세요. 양육비 산정 기준표인데 그냥 저 기준대로만 주면 되니까. 왜?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아이 책임지는데 저 돈만 주면 된다니까요. 아, 여자가 너무 적다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럼 애 주던가 아니면은 법적으로 이 돈만 받던가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고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아니, 그러면은 법은 어떻게 그렇게 남자들에게만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뭐 논리적입니까? 아니 같이 산 기간이 길면 왜 남자의 특유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는 거냐고. 기여한 바라는 개떡 같은 조항 때문에 남자들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까지 다 뜯기잖아, 이혼하면서. 근데 왜 그러냐고요? K로 시작하는 그 나라는 스윗하니까. 그 이유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요? 자, 여기 지도가 있습니다. 2024년 2030 성비입니다. 이걸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K로 시작하는 그 나라는 여자가 너무 적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제 영상을 아직 적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가스라이팅에 뇌가 절여지신 겁니다. 저는 이 지도를 보고 이 성비를 보고 이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래서 여성 우대책을 펴는 것보다 남성 우대책을 펴야지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에? 갑자기 무슨 헛소리냐. 라는 분들이 있는 거 압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저기 서울의 여성 성비가 보이십니까? 남자가 굉장히 적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서울이 출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0.5명이죠. 반면에 충남을 보십시오. 전남을 보세요. 그리고 대구를 보십시오. 남성 성비가 말도 안 되게 높죠. 그런데 저기에 어떤 도시들이 있나? 충남 당진, 전남 영광, 대구 달성군.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출산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 주변 도시들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출산율이 높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남자들의 직장이 매우 좋습니다. 이거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다. 남자들이 돈 잘 벌면 여자들이 적든 말든 국제 결혼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 애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비 지도만 보더라도 아, 여성 우대책은 펼치면 펼칠수록 인구가 감소하겠구나. 출산율이 안 오르겠구나가 보이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돈을 잘 벌면 출산율이 올라가겠구나가 보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출산율 높은 네 곳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나 가정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말인즉슨 출산율을 올리는데 국제 결혼이 한몫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의 그분들이 추월하 반대하는 그게 알고 보니까 출산율을 가장 공헌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 지원책을 펼치는 게 아니라 남성 지원책 그리고 국제 결혼 지원책을 펼치면 인구가 빨리 늘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에 논리적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국제 결혼하면 행복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도 감성적인 이야기를 빼고요. 국제 결혼 하신 분들 이야기 빼고 논리적인 이야기로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라오스 영상을 찍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여자 직원이가 묻습니다. 나이를 물으니 17살이라고 하고 한 달에 얼마 버냐고 물으니 170만 키, 한국 돈으로 17만 원 정도 번답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물으니 커서 IT 관련 업종에서 일하고 싶다네요. 여러분들 이걸 보고 국제 결혼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왜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까?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원초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그 뭡니까? 비교. 저들이 비교 대상이 결혼하기 전에 라오스 친구들이기 때문에 주 6일 하루에 9시간씩 일하면서 12만 원 버는 친구들이 비교 대상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활이 힘들래야 힘들 수가 없는 겁니다. 행복할 가망성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들 이래서 국제 결혼하면 행복할 가망성이 좀 높아진다는 겁니다. K로 시작하는 이 나라에서 임금은 전 세계에서 상위 클래스야. 저들은 한국 남자랑 결혼하는 것만으로도 상냥혼이란 말이죠. 그리고 돈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국제 결혼한 커플이 보이십니까? 22살 차이 납니다. 그리고 와이프분은 남편이 안아주면 좋답니다. 왜? 남편을 사랑하니까 그렇겠죠. 꼭 껴안아주는 게 좋은 거 사랑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저게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 이라면서 서로 리스로 지내잖아. 다시 여기 보십시오. 심지어 와이프가 남자라고 남편이 처음이랍니다. 순정을 바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습니까? 와이프가 나에게 순정을 바친다. 이거는 그 어떤 선물보다 대단한 거잖아. 이러면 사실 독방 외벌이 할 수 있잖아. 투잡 쓰리잡 뛰면 되지. 절대 안 피곤하지. 왜? 와이프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걸 나에게 바쳤으니까. 그런 와이프에게 솔직히 말해서 뭘 못해줍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가치 있는 걸 선물해준 와이프들이 밥벌이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데도 국제 결혼이라는 걸 선택지에 안 넣어두십니까? 좋다니까. 진짜 좋아서 매번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제가 국제 결혼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사기꾼입니까? 제가 국제 결혼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 돈 한 푼은 관련된 게 없습니다. 진짜 좋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저래야 행복할 가망성이 올라가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는 아시겠죠? 꿈속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레드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